안녕하세요. 듀몽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각자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 새롭게 설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 플러스 식단 조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세운 목표들 모두 다 차근차근 3일마다 갱신해 가면서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첫 번째 이슈 하이라이트죠. 1월 1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가져왔고요. 첫 번째 거는 미국의 공습 그리고 엔화와 관계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한번 알아보면서 금융시장을 또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PA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랜 시간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RPA의 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략하게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두 번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빠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후와 관련된 또는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사건 사고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호주 산불 이야기도 간략하게나마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화라고 했는데요. 1월 첫째 주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가 순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국에 말이죠. 유로존의 화폐인 유로와 비교했을 때 유로 엔 환율은 0.26%나 떨어졌고요. 동시에 미국 달러와의 비교인 달러 엔 환율도 0.3%나 순간 하락했습니다. 유로 엔 환율과 달러 엔 환율이 거의 동시에 마이너스 0.3%가 떨어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로화나 미국 달러나 일본의 엔화를 사는데 몇 초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로화와 달러화의 가치가 엔화에 비해서 숫자로 보듯이 떨어진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엔화의 가치가 달러화나 유로화에 비해서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금융시장에 많은 차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현실에서도 무슨 일이 생긴 경우가 많아서 마치 탐지 레이더처럼 쓸 수가 있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현실 세계에 벌어졌던 걸까요? 일본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이 평가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월 3일 금요일 오전에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엔화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중동 이라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벌어졌다는 일은 바로 공습이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 최정예 군사조직 중 해외작전 담당 특수부대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공습이 이란 내부의 사정으로 다투다가 벌어진 일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인 드론에 의한 계획된 공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습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고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이죠. 바로 안전자산 중 하나인 엔화를 사는데 같은 안전자산 취급인 미국 달러는 지금 미국이 연루된 일이 위험한 것이고 미국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보다도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더 가치가 오르는 상황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활발하게 만든 인물이 카셈 솔라이만이었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이란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세계인들의 관심사로 지속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이란에서 미국을 향한 테러가 계속해서 자행되었다라고 로켓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의 공격이 이란에게 가해진 것인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있었던 공습이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습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본인들의 한 사령관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주
극악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현재 이란의 미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해서 자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미국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이것을 피해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것인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엔화가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상승함으로써, 유로화보다 상승함으로써 금융시장만 지켜보고 있어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엔화 자산의 움직임이 보였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RPA는 뭘까요? 뭔가 약자인데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로봇을 사용해서 절차상 필요한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해주는, 오토메이션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인간형이나 최소 깡통같이라도 존재하는 로봇을 떠올릴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존재하는 어떤 로봇이 있어서 그 로봇이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되지만 꼭 그것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설치돼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무실 한 구석에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로봇이 떡하니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것이 RPA인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업무를 자동화해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RPA예요.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데도 마찬가지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 특히 돈이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이 RPA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요즘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게 바로 2020년이 시작되면서 포인트가 되는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RPA를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RPA 이렇게만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RPA는 어디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문서 검토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문서? 정말 수많은 문서가 있는데 뭐가 있지? 예를 들면 채용, 이력서 검토 같은 것, 경력기술서 검토 같은 것을 할 때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 간단한 필터링, 그런 수준의 검토는 이 RPA를 통해서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처리, 사실 업무에서는 메일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번 열람해서 확인해야 된다면 불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영수증 입력하고 그 영수증 다 취합해서 카테고리 뭔지 분류해서 재무에서 이거는 비용인지 아니면 좀 다른 카테고리로 넣어야 되는지, 이런 사람이 끼어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단순한 입력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즉 인사관리와 재무관리에서 포함되어 있는 자잘한 반복 업무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RPA가 관여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최대한 최종 확인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앞단의 입력과 정립, 분배, 분할 이런 것들은 RPA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핵심은 뭐다? 결국에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 반복 업무의 효율화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진짜로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RPA의 최대 공덕을 보고 있어요. 뭘까요? 바로 스팸 메일 처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스팸이 어떤 종류인지 분류해서 스팸 메일을 걸러주는 자동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이 다만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문서 그 내에 있는 정보들을 기계가 미리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지 말지를 정해주는 것도 고도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업무에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내용 자체를 읽어서 요약해 주거나 하는 것까지도 컴퓨터가 미리 알아서 해주고, 만약에 못 믿어오시다면 풀 버전 문서를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RPA가 여러분들의 업무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입력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등의 효율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RPA의 핵심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싫어할 리가 없겠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역시 당연히 싫어할 리가 없겠죠. 왜냐? 업무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일이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영국의 노동연금부 같은 경우에서는 연금을 다루는 곳이겠죠. 연금 청구 처리 업무에 이 RPA를 적용해서 직원 수천 명과 수천 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상당량 줄어서 거의 2주 안에 처리하도록 만들었고요. UN 같은 경우에도 이 RPA를 도입해서 업무를 자동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을 굉장히 효율화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차단하거나 현황 파악을 하는 업무에 RPA를 도입해서 자동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관련 공공기관도 이 비용 처리 같은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귀찮잖아요. 숫자 입력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RPA가 어느 정도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복잡한 부분에서는 회의 자료 정리나 이제 어떤 금융 모델 같은 것을 세우고 테스트하는 것까지도 컴퓨터한테 시켜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단지 그냥 세상이 좋아진다? 라고만 받아들여도 되긴 하고, 첫 번째로는 코딩, 즉 프로그램을 이해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사람들에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핵심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아가서 생각하면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다만 RPA가 효율화시켜 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냥 방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높은 RPA 수준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RPA만으로도 이 로봇 대체만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많은 업무들은 더 심각할 겁니다. 즉 자신의 업무가 반복적인 자료 정리, 정보 입력 및 송수신 또는 단순 정보 처리 및 확인, 결제 등의 일이라면 RPA에 의해서 업무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사람 수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얘기가 이제는 화이트 칼라 라고 하는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종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꼭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이 내놓은 결과물을 체크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대체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수 있어서 계략적으로라도 코드 또는 프로그램을 다루고 말고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RPA 얘기를 오래됐지만 또 새해가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국가 비상사태 호주 산불인데요. 여기는 제목에도 어느 정도 내용은 드러나지만 조금 정리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약 2019년 9월 정도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한 지역이 한 국가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발전하는 기술과 관심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19년 말에 시작된 호주 산불 여전히 꺼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이 산불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호주의 남동부 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넓어지면서 번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림만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넓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넓이는 지금의 한국, 즉
남한으로 한정을 줬을 때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나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불 붙은 곳만 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약 82배 정도의 면적 정도가 산불로 불이 타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한국, 강원도 도심 근처까지 번져가며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그 강원도의 산불을 기억한다면 한국 땅의 5분의 1이나 되는 면적이 산불로 불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산만 불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즉 2019년 11월부터 집계된 것으로는 약 900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타버렸고 18명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피해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쉽게 회복시킬 수 없는 바로 산 속에 존재하는 수억 마리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잃거나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생태계 자체가 무너졌다가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의 목숨도 매우 중요하고요. 게다가 이 산불은 2019년 계속해서 이어진 가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고온과 함께 기후변화로 기존과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기후변화에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더해져서 단순히 자연재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호주의 고온이라는 것은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호주의 차 안에 그냥 돼지고기를 두고 시계를 갖다 놓고 이 돼지고기가 구워지는가를 봤을 때 이 돼지고기가 차 안에서 그냥 실온만으로도 구워지는 것도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호주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까지도 거친 상태고요. 호주 전국 평균 기온이 40도를 웃돌기도 하면서 고온 환경이라는 것은 강풍과 함께 현재 붙어있는 이 산불, 남동부의 산불을 더욱 심각하게 번지게 만들 것으로 보이면서 진화 작업을 힘들게 만들 것으로 보이면서 안타깝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호주 주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셨던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다면 꼭 전달드려야 되는 게 호주 당국이 같은 날 1월 3일에 산불 피해가 극심한 남동부 해안 지역 제가 지금 이미지에 표시를 해놨죠. 남동부 해안 지역을 관광 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꼭 참고를 해주셔서 지금 호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산불 사태가 나고 있는 상태고 현재 혹시 호주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이 산불로 인해서 호주 하늘이 새빨갛게 변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이 호주 산불로 인해서 2000km 밖까지 재가 날려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대체 우리 날씨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일어난 재해가 2000km의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까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후와 관련된 분야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친환경 이런 것들도 역시 좋은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20년 첫 출발 1월 1주차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좀 좋은 이야기들로 가져왔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1월 1주차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들 핵심 추려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거리, 화제거리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얘기 와, 이 사람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서 사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들 위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듣고 보시고 주변 분들과 얘기하실 때 도움을 받고 또 이슈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저와 함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잘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0년 첫 번째 이슈 하이라이트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